이게 진짜 우리 킥이에요. 실제로 제가 서울대생들하고 제가 회의를 할 때 서울대생들 중에서 10명 중에 10명이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식.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 한 권으로 10번 푼 효과 내기입니다. 똑같은 문제집 한 권을 풀었는데 어떤 아이는 90점 이상이 나오고 어떤 아이는 60점 미만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문제 푸는 그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자의 아이는 한 권을 풀었지만 더 많이 푼 효과를 내는 방법을 활용한 것이고, 후자의 아이는 똑같은 문제집을 풀었지만 효과가 적게 나는 그런 방법으로 푼 겁니다. 오늘 영상만 들으셔도 한 권으로 10번 푼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부하지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를 푸는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는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든 맞춰야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연습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맞추려고 푼다라기보다는 모르는 거를 찾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오히려 틀리면 틀릴수록 내가 시험 때 틀릴 부분들을 미리 틀려본 거니까 좋아요. 제가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가 다 맞으면은 네 어차피 그거 문제 안 풀어도 시험 때 다 맞았을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할 필요 없는 거야. 오히려 네가 틀려야지 좋아해야 된다. 왜? 내가 이거 시험 때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를 찾아야지 니한테는 좋은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이 모르는 거를 문제 풀면서 효과적으로 찾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똑바로 들으시면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기능 공부가 약간 2% 부족했던 것들이 다 보완돼. 문제집 한 권을 풀었지만 이 한 권 속에서 많은 거를 얻어가기 때문에 10권 푼 효과가 나는 거예요. 문제 푸는 이유가 뭐다?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해서다. 이 내용 명심하시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애매하거나 모르거나 응용해서 알고 싶은 애매하거나 모르거나 응용해서 알고 싶은 선지는 파란펜으로 물결 밑줄을 긋고 고리, 우리 이거를 고리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를 고리를 빼서 질문을 적습니다. 바로 예시통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1번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읽는 거죠. 구름의 생성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는 거죠. 추분형 구름은 공기의 상승 운동이 약할 때 생성된다. 맞는 말이지. 내가 확실히 알아요, 지금은. 저분형 구름은 좁은 지역의 소나기 형태로 비가 내린다. 이것도 맞지. 구름은 기체가 외부와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감소할 때 생긴다. 이거 애매한데? 구름은 기체가 외부와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비까지 맞거든? 근데 부피가 감소할 때 생긴다? 감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 모르는 거죠. 이렇게 모르거나 애매한 경우가 나왔을 때 파란펜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만 밑줄 긋면 돼요. 아까 기체가 외부와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맞다라고 확신했잖아요. 근데 부피가 감소할 때 생깁니다. 이 파트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파트만 파란펜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했죠? 고리 빼라 했죠? 고리 뺍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질문을 적는 거예요. 이때 되게 포인트예요. 왜 고리를 빼고 질문을 하냐면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때 저는 혼자서 많이 공부를 했고 학원보다도 자기주도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쌤한테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바로바로 질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자 또는 혼자 자습할 때 공부를 쭉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처음에는 표시만 탁 했어요. 표시만 해서 가니까 선생님한테 막상 갔을 때 뭘 질문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이런 경우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르는 게 생기고 나면은 표시를 넣어서 항상 내가 질문할 내용 그대로 질문을 적고 갔었어요.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부피가 감소할 때가 모르겠다 했잖아요. 그대로 적는 거예요. 부피가 감소할 때인지 증가할 때인지 모르겠다. 글씨가 좀 앞이죠. 제가 원래 패드로 쓰는 게 좀 약해서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냥 쌤한테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다 책이라 나중에 해볼게요. 표시돼 있으니까 바로 딱 찾겠죠, 여러분들? 이게 질문 적혀져 있잖아요. 그대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쌤, 부피가 감소할 때인지 증가할 때인지 이때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응결 현상이 예로 구름, 안개, 이슬기 등에 되게 맞는 말이고, 응결액을 넣으면 포화된 공기에서 수증기가 응결이 더 쉬워진다.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응결핵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처럼 응결을 도와주는 물질이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기억이 안 나고 좀 애매해. 이렇게 애매한 경우 적는 거예요. 응결핵. 고리를 빼는 거죠. 고리를 빼서 응결을 도와주는 물질이 맞는지.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질문하듯이.
내가 생각하기에 은결핵은 은결을 도와주는 물질 같은데 이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지. 뭐 검색 정도 해도 되겠죠, 이 정도는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다 적어놓는. 이제 애매하거나 모르겠는 거는 뭔지 알겠죠?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애매하거나 모르겠는 것도 표시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플러스로 응용해서 알고 싶은 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3번 문제 2번 선지 보시면요. 지표면에 일부가 가열될 때 구름이 생성된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지표면에 일부가 가열되면 구름이 생성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일부라는 말이 애매한 거야. 일부가 가열될 때 생성된다? 이건 알겠다. 근데 만약에 지표면에 전체가 가열되면 구름이 안 생기나? 응용해서 내가 질문이 생겨버리는 거야. 문제를 푸는. 우리 문제 푸는 목적 뭐라 했어요? 모르는 것을 찾는 거. 억지로 내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찾는 게 이게 진짜 여러분들 킥이에요. 분명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거를 안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진짜 이거를 해야 돼. 공부 잘하는 친구들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에 있는 내용을 넘어서 좀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질문까지 내가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여기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일부에다가 딱 밑줄 그어놓고 고리 빼기 애매하죠. 이때는 여러분들 위로 빼요. 이렇게 위로 깔끔하게 뺀 다음에 질문 그대로 적어야겠죠. 전체가 가열될 때는 구름 생성 안 되나? 질문 적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쌤한테 찾아가가지고 쌤, 저 이거 전체 가열될 때는 구름 생성이 안 되나요?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이 없다 생각해. 일부만 체크되어 있는 거 보고 내가 몰입해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했을 때 나온 질문이다. 근데 질문이 안 적혀져 있으면 그 자리 갔을 때 내가 그 당시에 업그레이드 했던 질문이 바로 떠오를까요? 안 떠올라요. 내가 근데 왜 치겠지?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이거는 되게 쉽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공부에 재능이 없어도 성적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다음컨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계산을 해보니 94%의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까지 찍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4가지 공부법을 죽어라 지켰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첫 번째, 처음 개념을 배울 때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필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는 인강 또는 수업 듣는 방법. 두 번째, 이렇게 배운 개념들을 시험 전까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장기기억과 복습법. 세 번째, 습득한 개념을 바탕으로 빈 구멍은 없는지, 문제에 어떻게 응용해야 하는지 터득하는 깊이 있는 문제풀이법. 마지막, 네 번째, 앞의 과정에서 공부한 모든 내용 중 나의 약점들만 쏙쏙 뽑아서 한 권으로 모아두는 단거나 약점 노트 공부법. 너무 기본이지만 제대로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이 4가지 공부법이 바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4가지 공부법을 담은 4코어 공부법 특강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 공부법만 제대로 배우셔도 70%는 먹고 들어갑니다. 저희가 수년간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직접 개발한 공부법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공부법을 배우시면 똑같은 1시간을 공부해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양과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의 공부 인생을 180도 바꿀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적이 안 올라 막막한 학생, 공부법에 고민이 있는 학생, 학원을 아무리 다녀도 제자리인 학생,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하세요. 자, 문제집 한 권으로 10권 효과내는 법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정답을 찾아도 끝까지 읽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중 구름과 강수 현상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로 솟은 구름은 큐문형 구름이라고 한다. 이거 바로 틀렸거든요. 뭐야, 다 바로 나왔네? 1번. 오케이, 끝. 마무리.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정답 맞추려고? 정답 맞추려고? 아니요. 모르는 걸 찾기 위해서. 우리 모르는 게 2번, 3번, 4번, 5번 우리 아직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죠?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성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번인 정답을 찾았지만 3번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면 내가 틀릴 만한 따끈따끈한 그런 엄청나게 보석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혹시 내가 내용을 읽다가 정답이 나왔다고 해서 끝까지 읽지 않고 바로 체크 표시하고 넘어갔던 분들은 사실 시험 문제 때도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 이상 끝까지 읽는 거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내가 평소에 문제집 푸는 평소 때는 꼭 끝까지 문제를 읽어서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찾고 확인하는 그런 자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내가 답 찾았어. 2번 선지 이거는 맞는 말, 3번 선지 맞는 말, 4번 선지 맞는 말. 근데 5번 보니까 저위도 지역에서는 주로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들이 커져서 비어. 이거 내가 모르겠어. 파란 색깔로 물결 밑줄 긋고 질문을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1번 문제 정답은 맞췄겠지만 모르는 5번 선지를 찾았잖아.
못 찾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찾으면 너무 땡큐. 꼭 연습 문제 풀 때만큼은 내가 정답을 찾더라도 끝까지 성질을 읽어서 모르는 거를 찾겠다라는 의지로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집 한 권으로 10권 푼 효과를 내는 법 세 번째입니다. 정답을 확실히 알아도 파란펜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번 문제로 예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문제부터 바로 읽어볼게요. 다음 중 구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름은 단열 팽창으로 생성된다라는 말,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될 때 구름이 생성된다라는 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구름이 생성된다라는 말, 구름은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이다 라는 말,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공기가 반드시 하강해야 한다. 이거 애매한데? 근데 어차피 1, 2, 3, 4번이 다 정답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5번이겠지 하고 5번 체크하고 넘어가. 이런 적 있습니까? 이런 적 있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된다 했죠? 우리의 목적은 뭐다? 이제 나와야지.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해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모르는 걸 찾았으니까 내가 파란 색깔 밑줄 긋고 답이 5번인 건 알겠어. 1, 2, 3, 4번이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인 건 알겠다고. 그치만 내가 모르는 거니까 문제 푸는 목적이 모르는 걸 찾기 위해서니까 당연히 이거는 질문을 적어놔야 되겠죠. 이제 파란펜 표시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 감 잡히시죠? 모르는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감 잡히시죠? 자, 근데 아직까지 아니 이게 진짜 이렇게 한 번 풀면은 10번 푼 효과가 진짜 많아?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파란펜을 치면서 끝까지 문제를 풀고 오답 체크까지 하고 난 다음에 확 의문이 해결될 겁니다. 시간상 같이 다 풀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싹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보여드릴게요. 느낌을 빨리 찾아줄게요. 매겨볼게요. 맞고, 틀렸고, 맞았고, 틀렸고, 틀렸어. 내가 이렇게 매긴 거야. 여기서 이제 킥이 나옵니다. 내가 틀린 것과 맞았지만 파란펜 표시한 이 두 가지를 싹 다 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거나 노트에 만드는 거예요. 내가 1번 맞았지만 파란색 표시한 거 요거랑 요거 있죠? 질문에 해결하는 답을 오답 노트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도 파란펜 있죠? 적어 놓는 거예요. 3번에도 틀렸는데 파란펜 쓰면 당연히 이건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리고 내가 다 매겼고 풀이까지 다 했고 이해했으니까 오답 노트까지 적었을 때 세모로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내가 틀린 거는 당연히 다 적는 거고 맞았는데 모르겠는 것들 파란펜도 다 적어요. 그럼 보세요.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이 문제집 갖다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버려도 되잖아요. 왜? 이 문제집 이 한 권에 있는 내가 모르겠는 게 싹 다 어디 있어요? 여기에 오답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진짜 이거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집에 내가 모르는 것만 쏙쏙쏙쏙쏙 빼가지고 있는 나만의 약점 노트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 존용 약점 노트인데 이거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이걸 정리 안 한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 미련한 짓이에요. 기껏 문제 다 풀어서 내 모르는 약점 다 발견해놨는데 이 약점 노트에다 정리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내 약점 찾고 싶을 때 다시 다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파야 돼요. 저 감정이입해봐요. 내가 어떤 문제집을 샀어요. 이 문제집 산 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만 쏙 뽑아준 노트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살 거야? 안 살 거야? 사겠죠. 근데 이거 남들이 못 만들어줘요. 나만 만들 수 있어. 왜? 내가 모르는 건 내가 아니야.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이 약점 노트. 한 권 안에 있는 내 모든 약점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응용해서 질문하고까지도 찾아냈잖아. 그걸 다 찾아내서 모은 약점 노트. 이거를 영단어처럼 달달달달달달 복습한다 생각해봐요. 진짜 문제집 한 권으로 10권 푼 효과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20개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만 깨달으셔도 정말 앞으로 공부하는 효율이 10배 이상은 튈 겁니다. 내가 문제집이 있어. 이 문제집에 A라는 애는 이 문제집에서 내가 틀린 것만 풀렸어. 근데 B라는 애는 맞았는데 모르겠는 거 그리고 틀린 것까지 이 두 개를 싹 다 약점 노트, 오답 노트에다가 단거나 해놨어. 그리고 얘는 틀린 거는 냅두고 오답 노트도 안 했어. 그냥 막 넘어가. 근데 얘는 세 권을 풀었는데 세 권 싹 다 한 노트에다 단거나 해놨어. 그럼 내 약점들 B아이는 이 세 권을 다 정리해놨으면 이 세 권 다 버려도 돼요? 안 버려도 돼요? 버려도 돼요. A 학생은 버리면 돼요? 안 돼. 왜? 복습할 때 이 책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틀린 것도 하나하나씩 또 찾아야 되거든. 근데 B 학생은 복습하기도 편해. 여기 다 정리해놨어. 이거를 영단어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워. 시험 직전에도 달달달 외워. A 학생 이렇게 100권 풀었어요. B 학생 이렇게 10권 풀었어요. 장담하는데 B 학생이 훨씬 더 효과를 봅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대생들하고 제가 회의를 할 때 서울대생들 중에서 10명 중에 10명이 문제풀이 중심보다도 개념을 깊이 있게 하고 문제를 조금씩 보면서 이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거 다 뽑아오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알려준 이 방식대로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제가 알려준 방식대로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믿고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약속한데 이 방식대로 습관만 되어진다면 성적 향상이 무조건 보장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준 내용들 중 약점 노트, 단권화 노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을 겁니다. 혹시 이 노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